안녕하십니까? 어르신들의 든든한 건강주치의 박진수입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혹시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마다 무릎이 시큰거리고 뻣뻣해서 첫걸음 떼기가 힘드시진 않으신가요? 오래 앉아 계시다 일어나려면 아이고 소리와 함께 허리가 뻐근하게 아파오고 밤새 어깨가 돌덩이처럼 굳어서 잠을 설치는 날도 있으실 겁니다. 이런 아픔 때문에 병원에 가봐도 속 시원한 대답을 듣기는 힘듭니다. 나이 탓입니다. 퇴행성 변화라 어쩔 수 없어요 하는 말만 듣고 물리치료 몇 번 받고 진통제 처방받아 오는 게 전부일 때가 많죠.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께서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고 이 지긋지긋한 통증들을 그저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참고 사십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이 자리를 빌려 우리 어르신들께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르신 그거 단순히 나이 탓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몸속 아주 깊은 곳에서 조용히 그리고 아주 끈질기게 온몸을 병들게 하는 진짜 범인. 바로 만성 염증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조금 어렵게 들리시나요? 걱정 마십시오. 오늘 이 영상 딱 20분만 저와 함께 끝까지 가신다면 첫째, 이 지긋지긋한 통증의 근본 원인을 속 시원하게 이해하고 둘째, 비싼 약이나 영양제 없이도 내 몸의 염증 스위치를 끄는 방법을 그리고 셋째, 100세까지 내 두 발로 건강하게 걷는 활기찬 노년을 위한 최고의 내 몸 건강 설명서를 확실하게 챙겨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우리 몸을 조용히 공격하는 만성 염증이라는 녀석의 정체부터 함께 파헤쳐 볼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한 가지만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앞으로도 오늘과 같이 어르신들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귀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화면 아래 구독 버튼을 한번 꾹 눌러 주십시오. 그리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비슷한 아픔을 겪고 계신 다른 어르신들께도 이 영상이 전달될 수 있으니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옆에 있는 종 모양의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가장 먼저 유익한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작은 클릭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정말 큰 격려가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럼 염증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사실 염증이라고 하면 다 나쁜 것 같지만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착한 염증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넘어져서 무릎이 까지면 그 부위가 붓고 아프고 열이 나죠? 이게 바로 급성 염증입니다. 외부의 나쁜 세균들이 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우리 몸의 군대인 백혈구가 달려가 싸우고 상처를 회복시키는 아주 정상적이고 고마운 과정입니다. 며칠 지나면 씻은 듯이 낫지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 불이 완전히 꺼지지 않고 아주 작은 잔불이 되어 몸속에 남아버리는 만성 염증입니다. 이 잔불은 급성 염증처럼 아프거나 뜨겁지도 않습니다. 아무런 증상 없이 조용히 수년에서 수십 년에 걸쳐 우리 몸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세포와 장기를 공격하고 망가뜨립니다. 마치 잘 지은 집의 기둥을 흰 개미가 조용히 갉아먹는 것과 같습니다. 이 잔불이 관절로 번지면 지긋지긋한 관절염이 되는 것이고 뇌로 번지면 기억력을 앗아가는 치매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혈관을 공격하면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게 하는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을 췌장을 공격하면 평생 관리해야 하는 당뇨병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결국 어르신들을 괴롭히는 대부분의 만성질환 뿌리에는 이 만성 염증이라는 녀석이 아주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셈입니다. 자, 그럼 이 만성 염증이라는 지긋지긋한 불을 끄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몸에 좋은 것을 챙겨 먹는 것부터 생각하십니다. TV에서 이게 좋다, 저게 좋다 하니까요.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인 음식들을 먼저 식탁에서 과감히 치우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위한 첫 번째 실천은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입니다. 어르신들이 가장 먼저 멀리 하셔야 할 첫 번째 적은 바로 설탕과 정제된 탄수화물입니다. 저는 이것을 달콤한 독이라고 부릅니다. 점심 드시고 나른해서 타드시는 믹스커피 한 잔, 입이 심심해서 무심코 집어드는 과자나 빵, 자식들이 사온 달달한 음료수. 이런 것들이 당장은 입을 즐겁게 하고 기운이 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몸의 염증 스위치를 ON으로 켜는 가장 확실한 버튼입니다. 이런 단 음식들은 우리 몸에 들어오자마자 혈당을 롤러코스터처럼 치솟게 만듭니다. 그럼 우리 몸은 이 혈당을 낮추기 위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대량으로 뿜어내는데 바로 이 과정에서 염증 물질이 폭탄처럼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치솟았던 혈당은 곧 곤두박질치고 그럼 우리는 또다시 피곤해지고 허기를 느껴 무의식적으로 단 음식을 찾게 됩니다. 단 것이 단 것을 부르는 악순환의 고리에 갇히는 셈이지요.
우리가 주식으로 먹는 흰 쌀밥, 국수, 떡, 식빵 같은 부드러운 음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의사들이 현미밥이나 통밀빵을 먹으라고 하겠습니까? 소화 흡수가 느려서 혈당을 천천히 올리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흰쌀이나 흰 밀가루는 몸속에 들어가면 소화가 너무 빨라 거의 설탕과 비슷한 속도로 혈당을 올려버립니다. 두 번째 적은 보기 좋고 먹기 편한 가공식품입니다. 햄, 소시지, 라면, 각종 냉동식품. 마트에 가면 정말 종류도 다양하지요. 보관하기 편하고 조리하기 간편해서 많이들 찾으십니다. 물론 바쁘고 기운 없을 때 이런 음식만큼 편한 게 없다는 거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그 한 끼의 편함이 우리 몸에 얼마나 큰 부담을 주는지 아셔야 합니다. 이런 음식들은 유통기한을 늘리고 맛을 내기 위해 온갖 종류의 식품 첨가물이 들어갑니다. 우리 몸의 면역계는 이런 낯선 물질들을 침입자로 인식하고 공격 준비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염증 반응입니다. 특히 가공식품 속 트랜스지방은 최악입니다. 마가린이나 쇼트닝이 대표적인데 액체 기름을 억지로 고체로 만든 가짜 지방입니다. 이 가짜 지방이 혈관에 들어가면 끈적한 기름때처럼 혈관 벽에 달라붙어 염증을 일으키고 혈관을 딱딱하게 만듭니다. 저는 이런 음식들을 우리 몸에 들어와서 염증만 잔뜩 만들어내고 떠나는 염증 공장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세 번째 적을 말씀드릴 건데 아마 많은 분들이 이것도 그랬나? 하고 깜짝 놀라실 겁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같이 쓰는 식용유 중 일부입니다. 특히 가정에서 흔히 쓰시는 옥수수유, 콩기름, 해바라기 씨유, 포도 씨유 같은 기름들입니다. 이 기름들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너무 많이 먹는 게 문제입니다. 이 기름들에는 오메가6라는 지방산이 아주 많습니다. 오메가6 자체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성분이지만 문제는 균형입니다. 염증 반응의 속도를 높이는 가속 페달이 오메가6라면 반대로 속도를 줄이는 브레이크는 오메가3입니다. 그런데 현대인의 식단은 오메가3가 풍부한 등 푸른 생선이나 들기름은 너무 적게 먹고 과자, 빵, 튀김, 볶음 요리 등 대부분의 음식에 들어있는 오메가6는 압도적으로 많이 먹고 있습니다. 브레이크는 거의 떼어놓고 가속 페달만 10개, 20개씩 달아놓은 폭주 기관차와 같은 셈이니 몸에서 염증이 그칠 날이 없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첫째, 믹스커피, 빵, 과자, 흰쌀밥 같은 단 음식과 정제 탄수화물. 둘째, 햄, 소시지, 라면 같은 포장된 가공식품. 셋째, 옥수수유, 콩기름처럼 오메가-6가 많은 식물성 기름. 이 세 가지 군단의 음식들을 의식적으로 줄이고 피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염증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가장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약속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몸에 불을 지피는 주범들을 식탁에서 몰아냈다면 이제는 그 불을 효과적으로 끄고 상처 난 곳을 깨끗하게 청소해 줄 고마운 소방수들을 불러올 차례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내 몸의 염증을 끌 수 있는지 제가 아주 꼼꼼하고 알기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몸에 불을 지피는 음식들을 식탁에서 몰아냈으니 이제 우리 몸이 든든한 지원군이자 강력한 소방수가 되어줄 착한 음식들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비싼 영양제나 특별한 약초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핵심 원칙은 두 가지입니다. 무지개처럼 다채롭게 그리고 자연 그대로 드시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 몸의 소방수는 바로 알록달록한 색깔 채소와 과일입니다. 식물은 동물처럼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강한 햇빛이나 해충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자신만의 방어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파이토케미컬이라는 것인데 이 성분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아주 강력한 항산화, 항염증 작용을 합니다. 이 파이토케미컬이 바로 채소와 과일의 색깔에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붉은색을 띠는 토마토나 수박의 라이코펜 성분은 몸속의 염증, 유발 물질을 청소해주는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특히 토마토는 기름에 살짝 익혀 드실 때 라이코펜 흡수율이 훨씬 높아지니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보라색을 띠는 가지, 포도, 블루베리 속 안토시아닌 성분은 혈관에 낀 노폐물을 제거하고 혈관벽을 튼튼하게 만들어 염증이 생길 틈을 주지 않습니다. 주황색을 띠는 당근, 늙은 호박, 고구마의 베타카로틴이나 짙은 녹색을 띠는 깻잎, 시금치, 브로콜리의 엽록소 또한 모두 우리 몸의 염증 반응을 가라앉히는 훌륭한 성분들입니다. 시장에 가셨을 때 매일 다른 색깔의 채소를 한 가지씩만 더 사보는 습관을 들여보십시오. 오늘 저녁 식탁이 바로 내 몸의 염증을 치료하는 약국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지원군은 건강한 지방 오메가3입니다. 앞서 제가 염증의 가속 페달이 옥수수유나 콩기름에 많은 오메가6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렇다면 염증의 브레이크는 바로 이 오메가3입니다. 우리 몸의 과도한 염증 반응에 제동을 걸어주는 아주 중요한 성분이지요. 오메가3의 가장 좋은 공급원은 역시 등 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꽁치, 삼치, 연어 같은 생선에 아주 풍부합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는 꼭 식탁에 생선을 올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챙겨 드시기 어렵다면 식물성 오메가-3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들기름과 호두입니다. 특히 들기름은 식물성 기름 중에서 오메가-3 함량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단, 들기름은 열에 약하니 볶거나 튀기는 요리보다는 드시기 직전에 나물을 무치거나 밥에 살짝 비벼 드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호두 역시 하루에 한 줌 정도 꾸준히 드시면 아주 좋은 오메가-3 공급원이 됩니다. 세 번째 지원군은 어쩌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부엌의 향신료들입니다. 이것은 비싼 돈 주고 살 필요도 없습니다. 아마 어르신들 부엌 찬장에 이미 다 있으실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강황입니다. 카레에 노란빛을 내는 성분이지요. 강황 속 커큐민 성분은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천연 항염 물질 중 하나로 꼽힙니다. 다만 커큐민은 흡수율이 낮다는 단점이 있는데 이때 후추를 함께 드시면 흡수율이 20배까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밥을 지을 때 강황 가루를 반 티스푼만 넣어 보시거나 볶음 요리 마지막에 강황과 후추를 살짝 뿌려 보십시오. 두 번째는 생강입니다. 생강이 매운맛을 내는 진저롤 성분은 염증을 억제하고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식후에 드시던 믹스커피 대신 생강 한 톨을 얇게 썰어 끓인 따뜻한 생강차 한 잔을 드시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몸의 냉기를 잡고 염증까지 다스리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실 겁니다. 마지막은 우리 밥상의 터줏대감 바로 마늘입니다. 마늘에 알리신 성분은 강력한 항균, 항염 작용으로 잘 알려져 있지요. 마늘은 특별히 신경 써서 챙겨 드실 필요도 없습니다. 평소처럼 반찬이나 국, 찌개에 꾸준히 넣어 드시기만 하면 그 자체로 훌륭한 항염 식단이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 몸의 염증과 싸워줄 훌륭한 식품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알록달록한 채소와 과일 등 푸른 생선과 들기름, 그리고 강황, 생강, 마늘.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이걸로 도대체 어떻게 식사를 차려야 하는가? 이겠지요. 다음 시간에는 이 좋은 재료들을 가지고 제가 아침, 점심, 저녁 식단을 어떻게 짜면 좋을지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의사의 항염증 하루 식단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우리 몸의 염증과 싸워줄 고마운 식품들에 대해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알록달록한 채소 등 푸른 생선, 들기름, 강황, 생강, 마늘 참 많았지요? 하지만 구슬이 서 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라는 우리 속담처럼 이 좋은 재료들을 어떻게 엮어서 매일의 식탁에 올리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실제로 수많은 환자분들께 추천해드리고 저 역시 매일 실천하고 있는 의사의 항염증 하루 식단을 그대로 공개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니 잘 보시고 오늘부터 딱 한 끼라도 꼭 따라 해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아침 식사입니다. 아침은 밤새 비어있던 우리 몸에 처음으로 들어가는 음식이니만큼 부드럽고 영양이 풍부한 음식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가장 추천하는 것은 따뜻한 오트밀 한 그릇입니다. 오트밀은 섬유질이 풍부해서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장 건강에도 아주 좋습니다. 여기에 항산화 성분이 가득한 냉동 블루베리나 산딸기를 한 줌 넣어주시고 뇌 건강에 좋은 호두 같은 견과류도 서너 알 부숴서 넣어주세요. 마지막으로 혈액순환을 돕는 계피가루를 살짝 뿌려주시면 맛도 좋고 염증을 잡는데도 그만인 최고의 아침 식사가 완성됩니다. 혹시 오트밀이 입에 맞지 않으시면 채소를 듬뿍 넣고 끓인 된장국에 잡곡밥 반 공기를 드시는 것도 아주 훌륭한 한국식 항염 아침입니다. 다음은 점심 식사입니다. 점심은 하루 중 가장 든든하게 균형 잡힌 한식 밥상으로 차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밥은 반드시 현미나 다른 잡곡을 섞은 잡곡밥으로 준비하십시오. 흰 쌀밥을 잡곡밥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식사 후 혈당이 치솟는 것을 막아 염증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국은 맑은 국으로 미역국이나 콩나물국 같은 것이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메인 반찬은 바로 오메가3가 풍부한 등 푸른 생선 한 토막입니다. 고등어나 꽁치를 짜지 않게 기름에 튀기지 마시고 오븐이나 팬에 담백하게 구워 드세요. 그리고 곁들이는 나머지 반찬들은 무지개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시금치나물 녹색, 가지무침 보라색, 멸치볶음에 넣은 풋고추 녹색, 그리고 우리 최고의 항염 발효식품인 김치. 단 김치는 나트륨이 많을 수 있으니 너무 짜지 않은 것으로 소량만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저녁 식사입니다. 저녁은 비교적 가볍게 드시는 것이 수면의 질을 높이고 자는 동안 우리 몸이 염증을 치유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쉬어주는 방법입니다. 기름진 고기 대신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인 두부나 닭가슴살 혹은 흰살 생선을 쪄서 준비합니다. 여기에 양배추나 브로콜리, 버섯 같은 채소들을 함께 쪄서 곁들입니다. 이때 양념장이 중요합니다. 고추장이나 간장을 많이 쓰는 대신 다진 마늘과 생강을 듬뿍 넣고 고소한 들기름과 깨를 갈아 넣어 양념장을 만들어 보세요. 맛도 훌륭하고 염증을 잡는 효과도 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식사 사이의 간식과 차입니다. 오후 3, 4시쯤 출출해질 때 과자나 빵 대신 견과류 한 줌이나 제철 과일 한 조각 혹은 단맛이 전혀 없는 플레인 요거트를 드십시오. 그리고 습관처럼 드시던 믹스커피나 달콤한 주스 대신 몸을 따뜻하게 덮여주는 생강차나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녹차를 드시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어떻습니까? 생각보다 거창하거나 어렵지 않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식단을 매일 매 끼니 똑같이 지키시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중에서 한두 가지만이라도 오늘 당장 바꿔보시는 겁니다. 흰 쌀밥을 현미밥으로, 믹스커피를 생강차로 바꾸는 작은 실천 하나가 어르신들의 몸을 놀랍게 변화시킬 겁니다. 자, 이렇게 식사만 잘 바꿔도 우리 몸의 염증 수치는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하지만 여기에 딱 한 가지만 더하면 그 효과가 2배, 3배가 됩니다. 바로 생활 습관입니다. 자, 이렇게 식사만 잘 바꿔도 우리 몸은 놀랍게 달라집니다. 하지만 여기에 딱 한 가지만 더하면 그 효과가 2배, 3배가 됩니다. 바로 생활 습관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딱 3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째는 걷기입니다. 비싼 돈 내고 헬스클럽 가실 필요 없습니다. 가장 완벽한 운동은 바로 우리 2발로 걷는 것입니다. 하루에 30분, 약간 숨이 찬다 싶을 정도로만 꾸준히 걸어 보십시오. 걸으면 혈액순환이 잘 되어 우리 몸의 염증 물질들이 더 빨리 밖으로 빠져나가고 좋은 영양분은 세포 구석구석으로 잘 전달됩니다. 기분을 좋게 만드는 호르몬도 나와서 스트레스까지 줄여주니 이보다 더 좋은 보약이 어디 있겠습니까? 단, 무릎이나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은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편안한 신발을 신고 평지를 걷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2번째는 숙면입니다.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낮 동안 쌓인 염증과 노폐물을 청소하고 손상된 세포를 수리하는 대청소와 보수공사를 합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이 대청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몸에 염증 쓰레기가 계속 쌓이게 됩니다. 매일 밤 7시간 이상 푹 주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주무시기 1시간 전에는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 화면을 보지 않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화면의 밝은 빛이 숙면을 방해하는 주범입니다. 3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와 햇볕입니다. 마음이 편치 않고 걱정이 많으면 우리 몸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 염증을 악화시킵니다. 좋아하는 노래를 듣거나 마음 맞는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거나 잠시 조용히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날씨가 좋은 날에는 꼭 밖에 나가셔서 하루 15분 정도 팔다리에 햇볕을 쬐어 보십시오. 햇볕은 우리 몸이 천연 항염 비타민인 비타민 D를 만들어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오늘 정말 긴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번 총정리해 볼까요? 첫째, 빼기입니다. 단 것, 짠 것, 기름진 것, 포장된 가공식품을 식탁에서 몰아내십시오. 둘째, 더하기입니다. 무지개처럼 다채로운 채소와 과일 등 푸른 생선과 들기름 같은 좋은 지방, 그리고 마늘과 생강 같은 향신료를 더하십시오. 셋째, 실천하기입니다. 매일 30분 걷고 7시간 이상 푹 주무시고 걱정을 잠시 내려놓고 햇볕을 쬐십시오. 이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다 바꾸기는 어렵다는 것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저녁 흰쌀밥 대신 현미를 한 줌 섞어 밥을 짓는 것, 습관처럼 마시던 믹스커피 대신 따뜻한 생강차를 한 잔 우려내는 것, 그 작은 실천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작은 변화가 모여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면 어르신들의 몸은 분명 달라져 있을 겁니다. 지긋지긋한 통증이 줄고 병원에 가는 횟수가 줄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한결 가뿐해지실 겁니다. 어르신들의 100세 시대가 통증과 약으로 얼룩진 시간이 아니라 내 2발로 직접 산책하고 좋은 사람들과 웃으며 식사하는 활기찬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어르신들의 건강한 내일의 작은 보탬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하고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공감 필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